네, 안녕하세요. 큰바이군입니다. 4월 7일 주요 테마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삼성전자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할 건 없고 어느 정도 예측이 됐던 건데 그 실적이 뭐 그걸 상회하지는 않았어요. 한 60조 내외로 봤었는데 57조 정도 나왔다고 하니까 물론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근데 그렇긴 한데 그렇죠. 뭐 수익이 57조라는 거는 올해 수익이 200조 정도 될 것으로 예측이 된다는 얘기인데 될까 모르겠습니다. 후반기는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하기는 해요. 그리고 뭐 지금 AI 버블에 대한 이야기들은 조금씩 현실화돼서 나오고 있긴 해요. 현실화된 안으로 막연하게 불안하다 정도가 아니라 그 오픈 AI나 아니면 엔트로픽처럼 AI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들의 수익 모델이 과연 어떻게 되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조금 염려되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그 회사들은 아무래도 선두권에 서서 프론트엔드를 담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좀 투자가 많이 일어나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죠? 투자가 많이 일어나야 되는 상황인데, 뭐 구글 같은 회사는 내부적으로 다른 쪽에서 돈을 제법 많이 벌고 있기 때문에 AI에 투자를 한다고 해도 일부는 사실 내부 자본으로 투자를 할 여력이 있는 상태지만 오픈 AI나 아니면 엔트로픽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수익 모델이 명확하지 않다. 소비자들에게 팔아봐야 그렇고 기업 위주의 뭐 장사들을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소라 같은 서비스를 접으면서 오픈 AI의 경우 소라 같은 서비스를 접으면서 기업 이용자들도 좀 떨어져 나가고 뭐 이런 상황들이라서 지금 쉽지는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오픈 AI는 비영리를 추구하는 회사입니다. 비영리 기업인데 네, 어쨌든 간에 투자 금액은 계속해서 마련해서 뭐 선두권을 지켜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뭐 엔트로피 같은 경우는 클로드 코드가 워낙에 시장에서 강세이긴 한데 그 정도 가지고 돈을 어, 많이 만들어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지금 뭐한 달에 3만 원 혹은 30만 원뭐 정도 받아가지고 사실 그 어마어마한 투자 금액들을 마련할 수 있느냐. 그래서 외부 투자를 계속 받아야 되는 굴러가야 그 지금 이미 어마어마한 투자를 받아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외부 투자를 필요로 하는 그런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렇다 보면 그 외부 투자라는 것이 결국은 되게 돌고 돌면서 뭐 엔비디아 같은 회사의 투자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부 관련된 매출도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나라도 사실 서버린 AI 만들어서 정부 관련된 매출들 올리고 뭐 나머지 모델들 어딘가 사용할 것 같기는 한데 이렇게 선두 기업들 자체가 수익 모델을 못 만들어낸다라고 하면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아무래도 업스테이지나 아니면 LG, CNS 같은 회사들이 이제 소버린 AI에서는 아무래도 선두권을 유지하고 있는 회사인데 용처가 마땅치가 않아요. 예. 업스테이지는 말할 것도 없고 업스테이지는 오로지 그 인공지능 모델 하나를 가지고 하는 업체니까 그렇다 쳐도 LG CNS 같은 경우도 지금 뭐 같이 하고 있는 그 그룹사인 LG전자가 그렇게 크게 신동치가 못하다 보니까 다른 회사들이 좀 밀리고 있는 그런 경향들이 있고 그리고 가전 부분에만 인공지능의 용처를 찾기에는 조금 좀 쉽지 않은 상황이 되는 거죠. 그리고 뭐 예를 들면 뭐 자율주행 같은데 소브린 AI를 쓸 수 있으면 좋겠으나 이미 그 현대자동차는 AI 부분에 있어서는 엔비디아하고 손을 잡고 모델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물론 엔비디아도 자체적으로 모델을 만들어 돌릴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엔비디아가 투자를 하기는 하겠죠. 내부적으로 그렇긴 하지만 뭐 그런 형태 그리고 어디다 써야 될지를 사실상 용처를 확보하지 못하는 상황이고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은 또 외국계 기업들의 지금 뭐 제미나이 구글 아니면 클로드 쓰고 있는 거잖아요. 물론 이제 딥시크 같은 거 쓰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딥시크의 뭐 작은 모델들이나 아니면 뭐 이런 Q&A나 이런 것들을 돌리고 계신 분들도 있겠으나 그런 것들은 오픈소스 모델이어서 돈을 못 받으니까요. 그래서 중국도 사실 중국은 그래서 계속해서 편법을 만들고 있잖아요. 디스틸을 한다든가 너무 전문적인 얘기가 돼가지고 조금 그 쉽지 않은데 예,
어쨌든 간에 중국은 투자를 최소화하면서 성능을 높이는 형태의 모델로 저기를 잡는 것 같아요. 그래서 투자는 알리바바 같은 회사에서 하는 거고 아니면 화웨이 같은 회사에서 하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에 비해서는 굉장히 저자본으로 그 모델의 성능을 확충해 나가고 있는 형태가 되고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소버린 AI의 모델은 미국 형태의 모델이 아니라 중국식의 모델을 따라가야 될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기는 합니다. 중국 거를 쓰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중국의 어떤 형태를 따라가야 되는 분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 일단 커서 같은 좋은 스타트업들도 중국 모델들을 많이 활용을 이미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런 모델 개발 형태나 이런 것들은 중국의 어떤 틀을 좀 따라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조금 해봅니다. 인공지능을 하는 사람으로서. 말이 좀 길었고요. 반도체 AI 핵심주는 앞으로도 뭐 당분간은 계속될 것 같아요. 그리고 AI 인프라 투자는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고요. 어디로 갈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사실은 투자의 치킨 게임이 되고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우리나라 주가가 조금이라도 올랐던 건 뭐예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움직였다는 이야기다 라고 말씀을 늘 드리고 있잖아요. 그 관련해서 AI하고 뭐 이런 주들이 좀 올랐습니다. 그리고 통신 관련된 주들이 계속 움직이고 있는데 보시게 되면 3연산 뭐 이렇게 하는 광전자라든가 아니면 뭐 옵티시스도 실제로 보면 광통신 관련된 거라고 볼 수 있고 이노인스트루먼트 같은 통신 관련된 주식들이 계속 가고 있어요. 그렇게 보시는데 그 저도 이제 그 오늘 소개드릴 게 사실 옵티시스라서 광통신 관련된 부분들을 계속해서 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자료를 그렇긴 한데 조금 있다가 옵티시스 설명드리면서 광통신 관련된 이야기들을 해드릴 거고 광통신 관련해서는 제가 자료를 하나 만들어서 올리긴 했는데 그 자료가 조금 허술했어요. 조금 더 보충된 자료를 한번 만들어 드려야 되는데 제가 또 인공지능 강의를 또 해야 되는 기간이 돌아와서 조금 자료 속도가 조금 늦어질 것 같기는 합니다. 어쨌든 간에 최대한 잘 만들어서 올려보겠습니다. 자, 2차 전지 전기차는 당연히 고유가가 장기화되는 상황 속에서 전기차로의 전환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결국은 전기차가 살아나야 2차 전지가 살아나는데 ESS라고 하는 것이 또 전기 기반 경제, 석유 기반 경제가 아니라 전기 기반 경제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 즉 대체 에너지로서의 가능성을 ESS가 같이 가지고 가는 그런 상황인 거죠. 제가 늘 말씀드리는 에너지 전환이라는 부분이 분명히 지금 존재한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이 미국 이란 전쟁 자체가 에너지 전환의 어떤 기폭제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어요. 물론 지금까지도 계속 AI라는 큰 축을 가지고 전기 전환으로의 전기 에너지 그 전기 중심 경제로의 전기 에너지 중심 경제로의 전환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었으나 지금 석유 가격이 갑자기 올라가면서 석유라는 것이 이제 더 이상 에너지의 소재가 아니라 단순하게 어떤 그 플라스틱의 소재나 이런 것들로 쓰여지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봐요. 물론 그 거기에서 만들어지는 게 워낙 많잖아요. 원유에서 비료도 원유로 만들고 그리고 우리가 쓰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주위를 한번 둘러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대부분의 재료들이 다 뭘로 만들어진 거예요? 석유를 기반으로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옷이나 가방이나 그죠? 대부분의 뭐 플라스틱 제품들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고 있는 핸드폰이나 아니면 노트북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그렇게 만들어지고 있는 거라서 어쩔 수는 없는 상황이고 어쨌든 간에 고유가 장기화 속에 전기차 수요가 늘어나고 2차 전지도 계속 성장하고 있다라고 보는 거고 낙폭 과다 지금 많이 내려왔죠. 그래서 제가 2차 전지에서 지금 사실 주울 때다 이렇게 말씀을 가끔 드리잖아요. 좋은 걸 골라서 지금 주우시면 이제 올라갈 때 같이 타고 올라갈 수 있으니까 2차 전지도 제가 한번 또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소비 화장품은 1분기 화장품 수출이 사상 최대고 북미 방향의 수출이 많았다. 북미 방향 수출이 많으면 뭐가 좋죠? 일단 시장 자체가 크고요. 그리고 이제 품질 인정을 받기 때문에 중국에 수출할 때처럼 상당히 낮은 가격으로 승부해야 되는 이런 일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프랑스나 이런 제품들하고 이제 경쟁하게 되는 거죠. 프랑스나 일본하고 경쟁하는 상황이 주어지는 것이 화장품 업계로서는 훨씬 더 환영할 만한 상황일 거예요.
그렇지만 어쨌든 중국 시장도 포기를 할 수는 없으니 중국 시장도 계속해서 올라왔으면 좋겠으나 중국이 이제 브랜드 경쟁력이 예전보다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라서 우리나라 상품들도 이제 만만치 않은 경쟁을 해야 된다.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어쨌든 소비하고 화장품주도 올라갔습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방산하고 지정학적은 요건 뭐 장기 테마라고 보셔도 돼요. 네, 반도체 AI도 장기 테마고 2차 전지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에너지 관련된 부분도 장기적인 테마라고 볼 수 있지만 방산 테마도 역시 굉장히 장기적인 테마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전망이 괜찮아요. 여러 부분에 있어서 그죠? 뭐 항공기도 괜찮고요. 고정익기, 회전익기 저희가 주로 이제 헬리콥터라고 얘기하는 회전익기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선박 그리고 잠수함 이런 것들도 있고요. 잠수함은 이제 캐나다 사업 발표가 이제 다가오고 있는 것 같아요. 상반기 발표 얘기가 나오고 있었으니까 저는 올해 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캐나다에서 조금 일찍 발표를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렇긴 한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위기가 있고 그리고 공급망 자체의 비용이 상당히 올라갔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그거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내부적으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글로벌 군비 증강은 이루어지고 있고 중동은 너희들이 스스로 지켜라 뭐 이딴 소리를 지금 미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미국의 군 기지를 국가 내부에 보유한다는 것 자체를 어떻게 미국이나 중동 국가들이나 어떻게 바라볼지가 좀 궁금하기는 합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지금 결단을 내려야 되는 이제 의사결정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되는 거고요. 방산 수출은 계속해서 확대될 겁니다. 유럽으로 계속해서 증가할 거고요. 중동으로도 그리고 동남아시아도 이제 더 이상 자기네들이 안전하지 않다라는 걸 알게 됐을 거예요. 중남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해서 근데 최후의 시장은 아무래도 방산 장비에서 최후의 시장이 어딘지는 아시죠? 미국입니다. 미국에 들어갈 수만 있다면 어마어마한 시장을 확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훈련기 시장이 있어요. 훈련기 200대 정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해군에서 공구는 이미 끝났고요. 공구는 이미 뭐라 그러죠? T7, T7이라고 부르죠. 보잉에서 가져갔고요. 근데 지금 보잉에서 아주 그 골치가 아프죠. 왜요? 생산비는 올라갔는데 비용은 더 받아낼 수가 없고 그리고 일정은 계속 늦춰지고 있고 그래서 뭐 녹록한 상황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 그 미국 사업 같은 경우는 훈련기 사업만 해도 10조예요. 그냥 작은 사업 하나 나오면 10조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좋은 시장인데 어떻게 될지 앞으로 좀 궁금하기는 합니다. 자, 정책 에너지 전환 쪽 마찬가지로 탈플라스틱주들요. 세린 BNG를 대표로 하는 탈플라스틱하고 에탄올 관련된 주들이 올랐어요. 에탄올 관련된 거는 아마 바이오알콜 형태로 해서 LPG나 아니면 석유를 대체하겠다 뭐 이런 형태의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브라질 같은 나라든 실제로 그 바이오 에너지 있잖아요. 바이오 연료라고 부르죠. 바이오 퓨얼이 그 전체 연료 시장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어요. 에탄올 같은 것들이. 예를 들면 옥수수 같은 거 많이 나니까 그거 발효시켜서 바로 에탄올로 만들어서 연료로 쓰는 에탄올 엔진 시장도 상당히 발달이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마 그렇지는 못할 거예요. 그렇지는 못하겠지만 어쨌든 석유 가격이 올라가면 상대적으로 국제 에탄올이나 메탄올 자체가 연료로서의 어떤 가성비가 좋아지게 되는 거라서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자동차가 전기차로 대체되는데 전기차로 대체되지 못하는 자동차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바이오 연료로 대체하는 거죠. 뭐 이런 형태의 전환들이 좀 일어나지 않을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에너지 전환은 지금 이미 시작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중동이 예전처럼 그렇게 떵떵거리지 못할 수도 있다. 이런 전환의 시작이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장기적으로는. 그런 형태로 지금 세계가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쟁은 뭐 그만합니다. 내일이 시한이었죠. 원래. 내일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내일 그 미국의 발표 여부에 따라 트럼프의 발표 여부에 따라서 시장이 또 한번 크게 움직이지 않을까. 아니면 뭐 위야무야하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어요. 뭐 그런 적도 많으니까요.
그런 것들도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전체적으로 보시게 되면 반도체 2차 전지는 반도체 2차 전지는 ESS 중심으로 묶어서 에너지주로 봐주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전기차 부분 분명히 그 위기와 함께 대체주로 성장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반도체는 그냥 독자적으로 가는 거예요. 자기 갈 길 가는 겁니다. 그리고 방산 또 하나의 큰 테마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책 에너지 전환과 2차 전기는 묶어서 보셔도 돼요. 요거는 전반적으로 매우 전쟁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주제입니다. 방산도 역시 전쟁하고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긴 하지만 방산은 좀 장기적으로 전환이 될 것 같고요. 에너지 전환 쪽도 지금은 이제 단기적으로 전쟁에 의해서 좀 눈에 두드러지게 보이기는 하는데 결국은 장기 주제로 가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차 전지, 전기차, 에너지 전환은 싹 묶어서 그 석유 경제의 대안적인 성격으로 장기 주제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고요. 소비 화장품 정도만 뭐 간간히 나타났다 사라졌다 이렇게 하는 거라고 보는데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4월 7일 주요템은 이 정도로 정리를 해보시고요. 오른쪽에 종목들을 한번 보시면서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료 필요하신 분들 있으면 제가 올려드렸으면 좋겠는데 그거 제가 배포할 수 있는 공간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좀 연락을 해주시면 제가 저기할 수 있는 공간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